안녕하십니까, 강창희 원장입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실 걱정이죠. 충치가 이렇게 작게 보여도 심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1년마다 검사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죠?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논문의 한 내용인데요. 보기엔 심하지 않았던 충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방사선사진을 보면 상아질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 6년 동안 지켜보았을 때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검사한다고 해서 이 환자가 크게 될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이치과 선생님은 굳이 이렇게 충치가 보이는데도 1년마다 검진하고 이렇게 6년까지 지켜봤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나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경험치라 그러죠. 아, 이런 건 좀 지켜봤더니 괜찮아라고 하는데 사실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사실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보기에는 안 심해도 이게 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상아질까지 들어가서. 근데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떡해요? 망하면 어떡해요? 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 걸리는 시간을 한번 재어봤더니 각 치아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최소치가 2.1년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년마다 검진한다면 그쵸? 적어도 치아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내용도 보면 여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하 이 사이의 경우 이하 이 사이의 경우죠. 이하 이 사이가 이렇게 심한 데서 심한 대로 더 심해지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보면 20대가 되니까 즉 20대가 넘어가면 나빠지는 속도가 너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1년마다 검사한다고 해서 환자가 정말 여기에서 갑자기 신경치료로 간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단 양치질을 잘해야 되겠죠. 첫째는 양치질이 좀 잘 되는 환자의 경우 양치질 안 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는 지금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뭐 다른 치아들은 깨끗한데 몇 개만 이래. 한두 개만 이래. 아, 그러면 지켜볼 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 있잖아요. 10개가 다 이래. 그렇다면 이렇게 지켜본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충치가 잘 진행이 된다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지금 저의 설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를 보면 우리가 보통 선생님 중에 그래요. 같은 충치 때도 청소년기 때는 조금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충치가 왔을 때 어떤 선생님 지켜보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 치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청소년기 때 오게 되면은 이 나빠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이렇게 오면은 빨리 때우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십니다. 자, 이건 이하 이 사이고요. 자, 그 다음엔 뭐냐면 윗면에 충치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어때요? 그때는 어때요? 이하 이 사이보다는 훨씬 더 나빠진 속도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윗면의 경우에는 1년마다 지켜본다고 해서 망할 일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셔서 아까 이 선생님 지켜본 이유는 뭘까요? 윗면이었죠. 윗면이었고 그리고 보시면 잘 닦이는 어느 정도는 뭐 아주 더럽진 않죠. 잘 닦이는 부위였고 그래서 지켜볼 수 있었고 아마 이 친구는 다른 치아들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하나만 뭐 한두 개만이 나빴기 때문에 지켜봤겠죠. 10개 치아가 다 나빴으면 빨리 치료를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1년마다 충치 검진을 한다면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날 일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치과에서 1년마다 검진하는 이유가 더 불안한다면 6개월 정도라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설명이 뭐냐면 올해 H과다. 그러면 내년에는 H과로 가지 말라 그래요. B치과를 꼭 가시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오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에서 두 개가 선생님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놓칠 수도 있잖아요. 아까처럼 정말 해야 될 걸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갖다가 세컨드 오피니언이라 그러는데 뭐 같은 해에 A도 가고 B도 가면 시간도 없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A로 가고 내년에는 B 치과로 가게 되면은 환자로서는 에러도 즉 오차도 줄일 수 있고 세컨드 오피니언 다른 치과 선생님의 의견도 들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선생님께서는 이걸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환자 입장에서만 본다면 자기 치아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A치과에서는 놓쳤는데 B치과는 찾았으니까 좋은 치과 선생님은 그게 아니고 거꾸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B치과에서 못 찾고 H까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오차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꼭 기분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니고 오히려 환자나 치과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걸 굉장히 조금 권장해야 될 만한 그런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좀 웃긴 게 조금 흥미있게 봐야 될 게 윗면의 경우는 나빠진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근데 이하 이 사이는 어때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좀 급한 느낌 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양치질이 잘 되냐? 여긴 안 되겠죠. 이하 이 사이는 잘 안 닦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윗면은 어떻습니까? 양치질이 좀 잘 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또 윗면의 충치를 갖다 치료할 때 선생님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한데 시기에 대해서
약간 뭐냐면 윗면일 경우에는 약간 저희도 치과 선생님들도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야, 이거 진짜 충치가 한 요 정도 온 것 같아. 아, 이게 하자니 좀 아깝고 아니기도 하고 청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사실 치과 의사 입장에서 치료 결정을 갖다가 좀 더 빨리 하는 경향을 내립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이하 이 사이가 이렇게 썩었을 때가 있거든요. 음. 이렇게 이하 이 사이가 썩었을 때는 선생님들이 애매할 때가 있으면 조금 기다려 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를 깎을 때 이하 이 사이는 제가 진단을 잘못하거나 충치가 멈출 수 있는데 깎게 되면은 이만큼을 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치과 선생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오진을 할 경우에는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충치를 안 할 수도 있는데도 모르고 예를 들어 충치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충치가 여기까지밖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손해 볼 수도 있지만 그 손해 양이 즉 옆으로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이만큼이 어때요? 절약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적다는 것을. 그래서 치과 선생님 중에는 약간 윗면 충치의 경우, 즉 물론 여기 썩었는데 빨리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윗면 충치의 경우, 즉 이 근 경계에 온 느낌은 드는데 확신은 없을 때 치과 선생님들은 치료 결정을 조금은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환자가 손해보는 양은 훨씬 옆에 썩었을 때 잘못 빨리 치료를 했을 때보다는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하 이 사이보다는 윗면 충치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빨리 치료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고 그걸 갖다 또 과잉 진료라고 오해하시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나면 왜 이렇게 구멍이 나냐 안 나냐가 중요하면 구멍이 나게 되면 충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보기엔 이게 엄청 더 심하게 보여도 구멍이 안 났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되려면 거의 20년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또 윗면 충치만 이게 구멍이 나면 치료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구멍이 나지 않더라도 윗면 충치는 무엇을 보냐면은 약간 부식성, 약간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 이것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식성이 있나 없나 또 이 부위가 더럽나 안 더럽나 이런 걸 통해서 치료 시기를 결정합니다. 보면 물론 여기는 깨끗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 부위가 사진상은 명확하진 않지만 살짝 여기가 약간은 불투명하고 어두워요. 블랙 섀도우라 그러는데 이런 부위가 보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조금 치료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상은 명확하지 않은데 실제로는 이 부위도 상당히 이런 식으로 경향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나이가 뭐 60, 70 이상, 70 이상이라면 좀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나이가 20대 근처에서 이런 경향이 보인다면 치료 결정을 선생님들이 하기 쉽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뭐 그렇게 많이 불투명한 건 아니지만 주변이 어때요? 좀 지저분하죠. 많이 청소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긁어보게 되면 이런 좀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들 좀 애매할 경우에 이렇게 더럽고 충분히 여기가 문제가 있다면 선생님들 요 부위만 제거를 한 다음에 충치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랬을 때 환자가 혹시 우리가 조금 늦게 해도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빨리 했다고 해서 손해볼 양이 치아를 파내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살펴본 건 뭐냐면 왜 선생님들이 충치를 갖다 눈으로 살펴보기도 하는지를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이유 중에 뭐냐면 눈으로 살펴봤을 때 눈에 이 나빠지는 정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더 눈으로 봤을 때 점점 나빠질수록 충치는 이렇게 더 심해진 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환자들이 걱정한 건 뭐냐면 이렇게 심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선생님 실제로 아까처럼 깊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1년마다 검진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올해 H가였다면 내년에는 B치과를 이용한다면 전혀 환자가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죠. 선생님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요즘은 이제 예방치과, 예방중심 위주라고 해서 충치를 갖다가 지켜보더라도 몇 년씩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치료하지 말자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미리 치료해도 계속 때우는 시간만 바꾸려. 예를 들어 차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바꾸면 어떨까요? 돈도 많이 나가고 여러 경제적 손해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몸을 그게 차에 비유하긴 그렇지만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상이 있고 조금 보이고 조금 걱정된다고 하다 보면 교체 시기가 너무 빨라지다 보면 신경치료만 더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시피 치아의 외형과 방사선 사진은 서로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중에는 가끔 이제 눈으로 많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왜 눈으로만 검사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게 틀린 건 아니고요. 또 설사 1년마다 검진하고 또 정 못하면 다른 치과에 가서 한 번만 더 검진한다면 환자가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